재산만 100억 원이 넘는 여당 김용남 후보가 몰래 고리대금 업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터졌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대부업체를 세우고 법망을 피해 꼼수 등자까지 한 소름 돋는 내로남불의 민낯. 여기 이재명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작권 조기 전환을 선거용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미국 측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부패한 여당 후보의 끝없는 탐욕과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 지금 낱낱이 파헤칩니다. 아니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말이잖아. 무슨 초과 세수든 초과 이윤이든 뭐든 간에 아니 기업이 번 걸 가지고 왜 그걸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숟가락 얹는 거 공짜 점심 이걸 방지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경제학 책이라는 게 뭐 1000페이지 뭐 1500페이지 2000페이지가 돼도 내용은 한 줄이야.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적자 내면 그 적자 국민들이 돈 내서 메꿔줘요? 세금으로 떼어줘? 아니야. 리스크는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수익만 나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걸 지금 국가가 나서서 하자고? 그러니까 그럼 깡패야? 강도야?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근데 그 차명이었다. 그 차명은 옛날 제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 이름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또 그런 의혹을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했죠. 지금 이 형태 이 전작권 조기 전환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는 야당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지난 1월부터 시작했나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나요? SNS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SNS에 계속 뭔가를 올리고 그 X에다가 밤마다 뭘 올리고 하니까 이재명 열심히 잘한다. 뭐 이런 평가에 의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쫙 올라가니까 약간 오바했어요. 오바를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오바가 불거지면서 이제 그 피로도죠. SNS에 대한 피로도도 겹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김용범의 초과 이윤인지 초과 세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업이 올린 걸 뺏어서 국민들 나눠주겠다. 국민 배당금을 하겠다. 요 아이디어가 지금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공소취소특검법이 또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에다가 지금 굳이 전작권 조기 전환 얘기가 지금 튀어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것도 지금 무리해가지고 또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를 자기들이 추진하고 싶었던 그 수건 사업들을 한꺼번에 밥상에 올려놓고 이 선거를 이기면 이거 전부 우리가 승인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밀어붙이다가 암초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전작권 조기 전환도 바로 미국에 의해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정 쫓겨서 추진하면 잠 못 들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안규백이 사실 방위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이 돼서 한 게 없다 소리를 듣고 있다가 뭔가 하나 하겠다라는 게 결국 전작권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아니 정보도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 전작권을 도대체 행사할 수가 있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군이 단 한 번도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한테 부여한 적이 없고 다른 나라 사령관들이 지휘하는 데서 미군이 지휘받아서 전쟁을 치러본 역사가 없습니다. 250년간 미군은 단 한 번도 외국 군대의 사령관의 지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시작전권을 만일에 우리가 가져와가 수행을 한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전시작전권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한국인이 전시작전권을 가진다는 건 한국군 대장이 그 한미연합사령관이 된다는 얘기인데 한미연합사령관이 그걸 되면 그러면 미8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인 한국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양당 격차가 줄고 있다. 대구도 갤럽 조사조차도 오차 범위 안으로 다 들어왔다. 그래서 TK 대구 경북 지금 상황 변화 없고요. 한국 갤럽 조사조차도 부산시장에 지금 오차 범위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까지 전부 영남 지역은 국힘이 승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 오차 범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당 지지율이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이라서 막판에 가면 경기도 지역이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꽤 많이 승세를 잡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도 지금 좁혀가고 있다. 또 김진태 지사와 우상호 간에 강원도도 지금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이 결국 서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격차가 확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서울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지금 CBS, KSOI 이 조사도 정원호 44.9, 오세훈 39.8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 아니라서 오차범위 아니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승부를 누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게 오차범위 아니에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숫자가 조금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결과라고 하더라도 승부는 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역이 지금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20일 남았는데 앞으로 선거 결과 추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승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제 TV조선이 이걸 인터넷판 기사로 단독 보도를 한 게 아니고 뉴스9 9시 메인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그만큼 TV조선은 상당한 수준의 검증을 거쳤을 거라고 봐야 돼요. 메인 뉴스에서 보도하는 거는 저게 만약에 허위 사실일 경우는 방송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치밀한 검증을 거쳤겠습니까? 보도의 골자는 이런 거예요. 김용남 후보가 최근에 보도됐다시피 그 본인의 농업회사 법인이 있죠. 그 농업회사 법인이 상호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상호를 확인해서 검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만사무사 대부라고 하는 그 대부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만사무사 대부. 이 회사의 상호에도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만사무사 대부라고 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 회사의 대표자는 김용남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세워서 사실상 사명으로 운영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제 TV조선 보도의 골자입니다. 네.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육성이 나왔어요. 맞아요. 혹시 들었습니다. 그 육성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육성은 없습니까? 화면으로 나오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농업회사 법인이 해당 대부업체의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미치는 파괴력이 커요. 왜냐면은 대부업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리 대금업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당시에는 이제 대부업법상 상한 이자율이 24%였는데 그 퍼센트를 다 받아내기 위한 뭐 소송도 했던 판결 같은 것도 TV조선에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김용남 후보가 지금 선거에 나오면서 신고한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120억이 예. 그리고 가족 부동산 회사도 있어요. 그런 논란들에 상당히 크게 치명타가 하나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탐욕스럽게 본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썼구나. 고 느끼게 되는 것이 저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논란입니다. 저게 이제 김용남의 육성으로 어제 그 TV조선 뉴스9에서 나왔는데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걸 김용남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만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고 사실 내가 그 오너다 뭐 이건데 그러면 대부업체도 실제 뭐를 많이 했나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좀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 대부업체가 이제 주식회사 만사무사 대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법인 등기부 등본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해봤더니 어제 TV조선 보도가 나름 근거가 있어 보여요. 제가 저 주소에 세부 주소 부분은 일부러 가렸거든요. 네. 가렸는데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저 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김용남 후보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주소와 똑같습니다. 법무법인 주소하고 똑같다. 예. 그럼 자기 그러면은-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저 대부업체도 그 같이 입점해 있다. 그러니까 주소가 같다. 그 얘기네요. 등기부상 그렇게 볼 수밖에 어. 없겠죠. 그리고 오늘 김용남 후보가 해명을 뭐라고 내놨냐면요. 네. 제가 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김용남 후보 해명도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했느냐. 해당 업체는 최근 2, 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이미 관계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저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자본금이 원래 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2일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을 5억 원으로 늘립니다.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자본금이 왜 늘어났을까요? 왜 늘어났냐면 작년 7월 21일에 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이 돼요. 대부업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법은 1월 21일에 통과가 됐고 시행은 7월 21일에 됐는데 최저 자본금이 자기 자본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법에 부칙에 보면은 경과 규정으로 기존 대부업체들은 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저 조건을 맞춰야 되게 돼 있어요. 맞죠. 2억 원을 그 증자를 해야 되네요. 그런데 자 제가 아까 2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예 기간이 2년이니까 정말로 회사를 청산하고 폐업할 거면서 자본금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냥 2년 안에 문 닫으면 돼요. 그런데 저 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자본금을 굳이 2억을 늘립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최저 요건을 맞춰요. 제가 저 부분
부분을 보고 김용남 후보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라디오에서도 저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남 후보가 하실 말씀 있으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반박을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저 만사무사 대부라고 하는 회사는 김용남 후보의 농업회사 법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자본금을 늘렸다면은 그 2억 원은 어디서 들어갔겠습니까? 김용남 후보의 농업회사 법인에서 들어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본금만 등기부상 저렇게 늘려놓고 돈을 다시 뺐으면은요, 그건 상법상 죽음 가장납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가 자기 농업회사 법인에서 저 대부업체에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겁니다. 지금 5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일이 일어난 지는 8개월밖에 안 됐어요. 8개월 전에 2억 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텐데 저 회사가 폐업을 준비 중이다.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상호가 주식회사 만사무사 대부인데 그 대부는 대부업체라는 거를 그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 김용남 후보 그 농업법인도 무슨 뭐 거기 토지를 취득해하고 용도 변경해하고, 농업법인이면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용도 변경해하고 무슨 사무실용으로 뭐 지어놨다 또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본인의 재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회사 법인은 영농 경영하라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네. 그런데 농업회사 법인이 대부업체 소유하고 있으면서 고리대금업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원을 해서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분이 저렇게 고리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김용남 후보에 대한 사퇴를 이미 요구했어요. 당선되더라도 이건 나중에 형사처벌돼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사퇴 요구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이래서 이제 평택을 선거는 급변하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최대의 수혜자가 조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에 감정의 골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감정의 골은요,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정치인들 간의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법여권 내에 이른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남 후보 보고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평택을 선거는 일단 뭐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진보당 김재현 대표와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는 논외로 하고, 어떤 구도라고 보느냐, 유시민 씨의 말을 빌리자면은 저쪽 당에서 온 사람, 감옥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평택에서 쭉 있어 온 사람, 온 사람이지만 다 다릅니다. 이런 분들 간의 대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이제 저걸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더라도 이 김용남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이 조국 후보에게 온전히 다 옮겨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조국 후보도 지금 보면은 재산에 관해서 상당히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은 조국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뭘 표방했느냐, 국회의원들은 신규 주식 투자 금지하자 그랬거든요. 그 발언 기록들은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은 조국 후보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3억 원이 넘는 주식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종목들의 보유 내역을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또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때 없었던 종목들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등등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2021년, 2022년에 정경심 교수가 서울구치소 전체 영치금 1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때 1위 해가지고 그 자료가 나왔어요. 뭐 2억 4천만 원인가.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2억 4천여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서 서울구치소 전체 1위를 기록했는데, 그렇게 영치금이 들어왔을 때 증여세를 안 뗀답니다. 그게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맞아요. 과거에 보도됐던 걸 네. 확인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는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입시 비리만 저지른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폐가망신한다는데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어요. 그렇게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영치금이 억대로 들어왔어요. 세금도 안 냈어요. 영치금에서 주식을 샀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든 결국은 그 영치금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된 것만은 틀림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입시 비리 사범이 영치금 대거 받아서 주식해가지고 지금 재산 불리고 있어요. 이것도 국민 정서상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남 후보가 타격을 입어도 조국 후보에게 그 표가 오롯이 다 가진 않을 가지 않을 것이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가 잘 하면은 또 기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재미있는 얘기를 좀 덧붙여보면, 이 만사무사 대부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맨 처음에 만사무사라고 해서 만사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저도 건가 그렇게 보다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만사무사가 누구냐면요, 그 BBC 기사죠. 이스 만사무사 사람 이름이네요. 인류 역사상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 만사무사 누구냐면은 14세기 때 그 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제왕입니다. 근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BBC에서 정리를 한 건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밑에서 지금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지금 화면 밑에가 좀 잘렸는데 맨 밑에 보면 화면을 조금만 줄여서 보여주시면 맨 밑에도 보입니다. 예, 밑에 보여주시면 맨 아래에 그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가다피가 있죠. 록펠러도 네, 있고 쭉 위에 올라가 보시면 가다피가 그 록펠러, 카네기, 그 다음에 2위가 로마 제국의 시저예요. 줄리어스 시저가 2위인데 심지어 1위가 만사무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제왕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저게 중앙일보가 2015년에 보도를 한 건데 역사상 최고 부자는 말리 제국의 만사무사.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아니 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가 김영남은 만사무사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의도해서 지었는지는 확인을 모르죠. 못했지만 근데 그 자기 회사 이름을 굳이 만사무사라고 하는 나는 뭐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자기 욕망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또 하정우가 그 어르신 붙잡고 100억 30조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8번이나 하면서 손해봤다 억울하다 슬프지에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들 왜 배지는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돈에 환장했으면 그냥 돈 벌고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정 후보도 그렇게 주식이 아쉬우면 지금이라도 민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업스테이지 가서 등기 임원 하시고 스톡 옵션도 받으시고 네. 주식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되는 문제죠. 그래서 저 만사무사가 국내 보도에도 소개가 된 게 2015년에 저렇게 기사가 났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다. 그런데 마지막 화면 보시면은 저 만사무사 대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7년 4월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런 보도를 보고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추론이라기보다도 그런 욕망을 표현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아니 뭐 네. 만사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을 오늘도